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노래 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가 됐었죠. 허민우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상이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허민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선고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살인이죠. 살인인데 처음에 실종이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인천에서 실종됐어요. 그를 찾다가 보니까 노래방에 4월 어느 날 들어갔는데 나오는 CCTV는 없었어요. 그 노래방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하게 됐고 이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손님과 지배인이 시비가 붙은 겁니다. 10만 원의 이제 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이 40대 손님은 나는 이 돈 못 낸다라고 시비를 붙다가 112에 손님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방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신고를 했는데 거기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손과 발로 허민우가 40대 손님을 때렸는데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우발적 범행인가? 어떤 다툼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지문을 다 없앴고요. 심지어는 또 이 두개골을 훼손하는 등 굉장히 이제 처참한 상태로 시신을 유기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잔인한 범죄로 결국은 신상 공개까지 이르게 됐고 중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징역 30년의 벌금을 마찬가지로 구형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이제 재판부도 본 것인데요. 허민우 피고인이 최후 진술서를 통해서 반성하고 이제 뭐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에 비추어선 도저히 이것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30년의 중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을 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0년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이 출소하고 나서는 사실 좀 고령이지만 그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16점 정도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 범죄 성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재판부도 주목했던 것이 범죄 전력이 있었죠. 보호 관찰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 범죄를 재발한 점에 있어서는 선처를 해줬을 때 또다시 이런 그 재범이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을 내리고 거기에 전자발찌까지 부착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 좀 돌려보면 보호관찰 중이었잖아요. 근데 일반으로 분류돼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끊임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애초에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그 아쉬움인데 요즘에 보호 관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인원의 문제죠. 이 전자발찌 부착은 아직은 뭐 허민우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나이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게요. 한바왕의 경우에는 고령인데도 끊고 또 도주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끊고 가는데 나이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도주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의지가 있으면 쉽게 끊고 탈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왕왕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 지금 현재 뭐 4,847명의 이 대상자를 281명이 그것도 주간에만 야간에는 퇴근하고 당직이 본다면 훨씬 더 관리 숫자가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도주는 밤에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허민우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 보호관찰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취업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호관찰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가지 사건을 함께 다뤄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